파렴치한 사람, 염치를 깨버렸다. 염치라는 게 부끄러움인데 이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이다. 요즘 파렴치한 유튜브를 하면서 수십억 떼돈을 버는 자들이 있습니다. 남의 약점을 후벼 파가지고 구독자를 확보해 수십억 돈을 벌고 서울시 교육감 선거, 경기도지사 선거에 나가기도 하고 영향도 미치고 하는 변호사 강용석, 전직 기자 출신 김세희, 그들을 후려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유튜브가 시작된 것이 2008년 1월부터니까 한 15년 된 거죠. 몇 년 뒤에는 이 유튜브를 통해서 집에서 가상현실을 즐길 수 있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유튜브로 돈을 벌려면 우선 구독자 수가 많아야 돼요. 몽골 박사라는 김정민이라고 한때 수십만 구독자로 팬덤을 구축하면서 정계 진출까지 했죠. 근데 몽골 박사 학력이 구라라는 구설수에 올라가지고 지금은 이제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엊그제에는 그 김세희, 강용석이 하는 가로세로 연구소 채널도 수익 제재를 받게 됐어요. 그 유명 유튜버 변희재는 이 가로세로 연구소가 부정선거 밝힌다면서 60억대 돈을 모아가지고 가전에 너네 60억 그거 횡령했잖아. 부정선거 캔다고 60억인가 걷어가지고 해먹은 거 있잖아. 다 자료 다 가져와. 이 강용석이나 김세희가 하는 이 채널의 구독자가 80만 명에 이르거든요. 그 사람들 한 명당 10,000원씩만 받아내도 80억 원이 아닙니까? 강용석, 김세희는 그 유명 가수 김건모가 뭐 술집에서 술집 여자를 강간을 했다 하는 아주 자극적 남의 약점을 들쑤시는 방법으로 구독자를 늘피는 수법을 썼는데, 최근에는 국힘당 대표 이준석이가 뭐 대전 어느 호텔 술집 통상납 의혹을 들춰내가지고 화제에 오르기도 하고 했습니다. 가수 김건모는 졸지에 날벼락을 맞고 그냥 결혼 생활이 됐겠냐고. 결혼하자마자 이 꼴이 났는데 그 김건모가 무죄 나왔잖아요. 가영세가 나한테 뭐라 그런 줄 알아요? 김건모 성폭행 겪어서 김건모가 빌딩이 2개래. 그 빌딩 한 채 뺏겠다. 빌딩 한 채 뺏겠다. 빌딩 한 채 뺏겠다. 그리고 가영석이는 그 피해 여성하고 김건모한테 뺏은 재산의 30%를 자기가 먹는 걸로 돼 있었어요. 내가 계약서 봤거든요. 그 짓거리 한 거야. 도도만 가정 파괴시키더니 이제 김건모 가정까지 파괴시켰어. 니네 세 놈은 지옥 간다. 감옥 가고 지옥 간다. 니네 세 놈은. 니네들이 인간이냐? 김건모가 그런 수모를 당하는 만큼 가세요는 구독자 수가 늘었습니다. 이들은 이재명하고 다투는 여배우 김부선을 출연시켜가지고 이재명하고 뭐 차 안에서 뭘 하는 중에 그녀의 월경 피가 뭐 차 시트를 흥건히 적셨다는 둥 김부선이 이재명보다 저 강용석이 더 끔찍하고 싫다. 그 구독자들이 대부분 우파라는 점을 이용해가지고 발빠르게 박정희 대통령 뮤지컬을 무대에 올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 옥중 수기를 책으로 출간해가지고 뭐 수십억을 벌어가지고 대구 사저를 사는데 보탰는데 뭐 이들이 이제 그런 일까지 하는 채널로 컸습니다. 강용석이 이번 지방선거 경기도지사로 출마를 하게 이르렀는데 국힘당 김은혜 후보가 8,000여 표 간발의 차이로 따블당한테 졌어요. 그러자 강용석은 멀매를 맞기 시작을 하는데 그 와중에 같이 하던 김세희하고 싸움이 붙어가지고 엊그제 강용석은 따로 유튜브 채널을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모금을 했는데 1시간 만에 1,400만 원 후원금을 거뒀답니다. 강용석이. 내가 이제 따로 나가서 뭐 정치할 테니까 도와주시오. 이 말발로. 저는 이번 지방선거나 서울교육감 선거에 관여한 우익을 자처하는 유튜버들 작태를 보면서 종북 주사파는 적이고 이것들은 우리 사회의 암이다.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지금 영부인이 된 김건희 여사도 그 녹취록에 이들을 향해서 기생충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기생충. 강용석은 올해 53살. 강용석이 한 TV에 나와서
자신의 부모는 전라도 출신으로 아버지는 총 14년간 교도소에 들락거리셨다고 실토를 했습니다. 그가 살던 집은 집에 변소도 없고 사법시험에 합격해가지고 판사가 되고자 했으나 당시 목포 교도소에 수감돼 있던 아버지가 발목을 잡은 것이었다라는 기사를 볼 때 불우한 가정에서 자란 머리 좋은 그런 인물인 것 같습니다. 그의 장인은 30년 넘게 그 자살한 전 서울시장 박원순이 후원자였어요. 장모는 박원순하고 같이 아름다운 가게 공동 대표를 맡고 강용석은 박원순이 만든 참여연대에 들어가서 사회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참여연대에 있을 때 그냥 강용석이 입에 개거품을 물고 길길이 날뛰면서 삼성을 비판해가지고 언론의 주목을 받았죠. 그리고 그의 어머니도 김대중에 이어 문재인에게 투표했다. 강용석 본인도 줄기차게 자기는 김대중을 지지했고 그한테 표를 줬다고 하니까 본인이나 집안 내력이 우익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강용석이 한나라당 국회의원에 출마하면서 박원순을 까대기 시작합니다. 박원순이 학력이 허위라고 고발을 하고 박원순이 뒤통수를 까대면서 우익으로 돌아선 겁니다. 그 뒤로 강용석은 장모 장인하고 갈라서게 됐다고 제 입으로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강용석은 한나라당 국회의원 하면서 박원순이 아들 가짜 진단서로 군대에 가지 않았다는 의혹을 제기했지만 증거를 대지 못해가지고 벌금 물고 개쪽 헛발질을 하게 됐고 그리고 또 박근혜한테 부모 잘 만나 출세한 이라는 욕설을 해가지고 그때 친박들이 강용석 애비가 14년간 옥살이를 하다가 빵에서 죽은 사기범이라 저런 소리를 하는 게 아니냐 하기도 했습니다. 2015년에는 도도맘이라는 유부녀 남편이 강용석이가 자기 아내하고 일본, 홍콩 돌아다니면서 불륜을 저질렀다고 고소를 해가지고 이때 강용석은 그 남편을 공갈 혐의로 오히려 고소를 해요. 그리고 이걸 보도한 기자들을 고소하는 등 시치미를 뗐지만 그 유부녀하고 호텔 수영장에서 찍은 사진이 그리고 둘이 주고받은 카톡 문자가 공개돼가지고 결국 강용석은 모든 방송에서 하차당하고 재판부는 그 유부녀 결혼 파탄의 원인이 이 불륜에 있다 이러면서 강용석에게 그 유부녀 남편한테 위자료 4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고 강용석은 징역 2년에 법정 구속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유부녀가 알고 있는 증권회사 간부하고 노래방을 갔는데 거기서 싸움이 났대요. 그 얘기를 들은 강용석이가 그 유부녀한테 강간당했다고 고소를 해라. 3억에서 5억 받아내면 너하고 나하고 나누자. 이런 게 밝혀진 거예요. 자기를 또 비방한 댓글을 쓴 사람들을 강용석이 합의금을 받아내겠다면서 수십 명을 고소했죠. 그래서 패소당했는데 그래서 당시 피는 못 속인다는 강용석이는 이런저런 일로 한나라당에서 추출당했어요. 지속적으로 복당을 하려고 했지만 당 규약에 저촉이 돼가지고 복당하지 못하고 이번에도 입당이 거절돼가지고 무소속으로 경기도 지사에 나서면서 구독자들한테 19억 7천만 원을 선거 자금으로 모금했다고 합니다. 이 말빨이 19억 7천만 원. 네 집의 이름입니까? 김세희하고 강용석이가 하는 가로세로 연구소라는 유튜브 그 구독자가 87만 명이 넘는데 강용석은 이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무소속으로 그 경기도 지사에 출마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5만 표를 얻었어요. 그 바람에 국힘당 후보 김은혜가 8천여 표 차이로 더블당한테 졌어요. 그래서 강용석을 향한 댓글을 보면 강용석은 좌파 우파 안 가리고 그냥 남의 허점을 이용해 돈벌이하는
그 이상 이하도 아닌 미래의 무궁한 해악이 될 인간이다. 강용석이에게 투표한 인간들은 쓰레기다 등 보수의 수치라는 욕을 그냥 바가지로 먹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간 함께했던 김세희하고 이번에 갈라서가지고 강용석이가 뭐 성경 구절을 읊조리면서 우익을 자처하면서 유튜브 채널을 따로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1시간 만에 그 채널로 1,400만 원을 거뒀대요. 강용석 아버지는 강용석이 29살 때 교도소에서 의식을 잃고 돌아가셨는데 지금 살아계셨다면 이 강용석이의 이 세치 혀질로 1시간 만에 그냥 1,000만 원이 넘는 돈을 후려내는 걸 보셨다면 굉장히 기뻐하셨을 것 같아요. 그동안 강용석과 함께하던 김세희 전적을 보면 김세희 아버지는 청와대에 근무를 하다가 MBC 사장으로 갔는데 김세희는 올해 46살 MBC 기자 활동을 했는데 조작 방송이 구설수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김세희 전 기자의 재직 시절 리포트에서 인터뷰 조작을 확인했다. MBC 뉴스 김세희입니다. 인터뷰, 녹취록 이런 것들이 대부분 다 조작 사례들이 사용이 된 거예요. 김세희는 2번 결혼하고 2번 이혼을 해서 자식은 없습니다. 사기성 있는 자들이 유튜브라는 신종 방송을 통해 수익을 노리는 술수를 부린다면 이들 말에 속아 주머니 돈을 털리는 사람들이 있기 마련은 아닙니까? 이들한테 2천만 원인가 털린 할머니 얘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이게 말이나 되는 겁니까? 이거 완전 사기 아닙니까? 사기. 여러분 자기는 집이 30억짜리에 살면서 45억이라고 올랐다고 그러대. 근데 그런 집에 사는 사람이 전 통장에 10만 원뿐이 없어요 하면서 이렇게 모금 털어가고 나라가 무너지는데 보험이 왜 필요하냐. 수천만 원의 손해를 보면서 그중에 절반을 보내고 나머지 절반은 생활비로 지금 쓰고 계시는데 그 돈을 갖다가 돌려달라고 그랬더니만 3년이 지나도 소송이 끝나지 않으면 못 돌려준다. 그러면 몇 달이면 끝날 것처럼 해갖고 엄청난 금액을 모았는데 60억 원이나 모아놓고 가로 세로 김세희 강용석 당신들 너무한 거 아닙니까? 에? 이렇게 속은 사람들이 한둘이겠어요? 이렇게 서민들 이렇게 피해줘도 되는 겁니까? 인격체로 남 얘기하기 싫지만 남 씹는 뒷담화란 원시 시절부터 위험한 자를 공동체에 알려주는 데서 시작된 것이라 하니 나는 유튜브 하지만 이런 파렴치한 혓바닥 놀림은 하지 말자라는 다짐을 하면서 씹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